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일해온 작은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현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밤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 무력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감.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마주했을 법한 가슴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성공만 했던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며 배우게 되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철수 씨입니다. 올해 73, 젊었을 때부터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 순희 씨와 함께 30년 넘게 가게를 지켜오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집도 마련했어요. 우리는 성실하게만 살면 돼.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 철수 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일상. 휴일도 없이 아픈 날도 없이 가게를 지켰어요. 그런데 10년 전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 철수 씨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렸어요.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철수 씨는 버텼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좋아질 거야.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까지 활성화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월세는 계속 나가고 물건은 팔리지 않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아내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을 어떻게 그만둬?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년 전에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임대료를 못 내게 됐어요. 사장님, 임대료가 밀렸는데. 건물주의 독촉 전화를 받던 그날 철수 씨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가게의 간판을 떼어내던 날, 철수 씨는 남자가 흘려서는 안 된다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의 무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철수 씨는 방황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 하나가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야, 부동산 투자 어때?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른다던데.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온 돈으로 작은 땅 한 모가지를 샀습니다. 개발될 예정이라니까 몇 년 후엔 대박이 날 거야.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땅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결국 그 땅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 건강하잖아요. 아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의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철수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기도 부끄럽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어요.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아질 거예요. 아내 순희 씨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철수 씨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옛날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가게 없어져서 아쉬워요. 아,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고쳐주신 우리 집 수도꼭지 아직도 잘 나와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철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도 30년 동안 쌓인 기술이 있구나. 그동안은 가게가 망한 실패만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작은 수리일부터 시작해볼까?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30년 동안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철수 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은 수리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큰 가게 사장에서 동네 수리공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첫 번째 일을 해보니까 달랐습니다. 할머니 댁에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드렸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얼마나 불편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게 할 때는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이제는 직접 도움을 주는 거구나. 철수 씨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점점 일이 많아졌어요. 누전된 전기 수리, 막힌 하수구 뚫기, 문짝 고치기, 페인트 칠. 3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이런저런 기술들이 모두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철수 아저씨가 고쳐주시면 정말 깔끔해요. 다른 업체보다 훨씬 친절하고 꼼꼼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철수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아저씨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해요. 큰 업체에 전화하면 작은 일은 안 오려고 하고 와도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구나.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가게를 했을 때는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했지만 지금 하는 일은 대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큰 업체들이 하기 싫어하는 작은 일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였구나. 수리 일을 하면서 철수 씨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게를 할 때는 매출과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었지? 이번 달은 어떻게 됐지? 숫자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수리 일을 하면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집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젊은 엄마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 집이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비용을 조금 적게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해서 부탁드리는데. 철수 씨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재료비만 받을게요. 그날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젊은 엄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버는 게 진짜 사업이잖아요. 그 말에 철수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몰랐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수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철수 씨에게 생긴 또 다른 변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가게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을 움직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거죠. 준이야, 요즘 몸이 훨씬 가뿐해진 것 같아. 그러게요.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던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적당한 운동 효과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몇 살 젊어진 것 같아. 가게 접고 나서 더 건강해 보이네. 그 말을 듣고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건강까지 찾아준 거였어요. 수리 일을 하면서 철수 씨가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은 새로운 인간관계였습니다. 가게를 할 때는 주로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과의 일회성 만남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리를 해드린 분들이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다시 연락을 주시고 이웃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철수 아저씨, 우리 이웃집에도 수리할 게 있다는데 연락처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우리 동네에 철수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명절 때면 수리해 드렸던 집에서 떡이나 과일을 주시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이웃 사촌이구나. 철수 씨는 가게를 할 때보다 훨씬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자주 다퉜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당신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밤늦게까지 말다툼을 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리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철수 씨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날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순희 씨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머니 댁 선풍기 고쳐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셔서 마음이 뭉클했어. 그래요? 참 보람이 있겠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철수 씨가 생기를 되찾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순이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어려울 때 함께 버텨야죠?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네. 우리 함께 힘내요.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 하시지 마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위험하잖아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작은 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동네에서 아빠 칭찬하는 사람들 많더라.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그래. 네.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철수 씨는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다시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가 망했을 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철수 씨는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게를 할 때만큼 벌지는 못해도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부해졌어요. 부부 관계도 회복됐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가게를 할 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매출 걱정, 경쟁 걱정, 미래 걱정.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일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랜 친구 명수 씨를 만났습니다.
명수 씨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접었는데 아직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철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 뭔가 새로운 사업은 안 해? 나는 작은 술이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냥 일용직이잖아. 이용직이면 어때? 보람 있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사업가로서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걸요. 성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2년이 지난 지금 철수 씨는 과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게가 망한 건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어.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철수 씨가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 둘째, 진짜 성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나온다는 것. 셋째,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넷째,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 지금 철수 씨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수첩에는 연락처가 가득 적혀 있고 매일 아침이면 누군가로부터 도움 요청 전화가 옵니다. 너무 바쁘지 않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쁜 게 좋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최근에는 동네 청년회에서 철수 씨에게 명예회원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어르신께서 우리 동네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가게를 할 때는 상인회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된 거예요. 철수 씨는 요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경험과 진정성이죠. 큰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작은 성공, 작은 행복이 모여서 진짜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5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실패를 받아들이되 자신을 탓하지 마라. 가게가 망했을 때 저는 계속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열심히 할 걸.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지. 제가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실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나 운의 요소도 크죠. 자신을 너무 탓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하라. 저는 돈과 가게를 잃었지만 30년 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은 남아 있었어요.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었고요. 잃은 것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남은 것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실패할 때는 잃은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보여요. 그것들이 새로운 시작의 미천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완벽한 계획보다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저는 수리일을 시작할 때 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 댁 선풍기 하나 고치는 것부터 시작했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면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 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면 길은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성공의 기준을 바꿔라. 예전에는 매출이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보람을 느끼면 그게 성공이에요. 기준을 바꾸니까 행복해졌어요.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에만 매달리면 평생 불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세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자산이다. 이른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뢰와 노하우가 있어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젊음이 따라올 수 없는 자산입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철수 씨의 평판이 워낙 좋아지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우리 구에서 실버 기술봉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장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격려로 수락했어요. 이제 철수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모아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하니까 더 좋아요. 서로 기술도 배우고 외롭지도 않고. 실버 기술봉사단은 이제 30명의 회원을 둔 구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가 됐어요. 독거노인댁 무료 수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재해 복구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시니어의 인생 2막.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한번 강연료가 수리일 열흘치와 맞먹었어요. 내가 강연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철수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실패담이 돈이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월에 2-3번 강연을 하면서 수리일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요. 최근 철수 씨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책을 쓰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출간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서전 형태의 책이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참 신기해요. 끝이라고 생각한 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철수 씨는 이제 75입니다. 하지만 60대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매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규칙적인 활동, 적당한 운동 효과, 무엇보다 삶의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나이를 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의사가 놀랄 정도로 건강 수치가 좋아졌어요. 철수 씨, 뭔 비결이 있나요? 몇 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네요.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철수 씨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요. 큰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70 넘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작은 딸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강연도 해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다르게 봅니다.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가족 모임에서 철수 씨는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예전에는 조용히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이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내 순희 씨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순희 씨는 실버 기술봉사단에서 간단한 요리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댁에 가서 집 정리를 도와드리고 간단한 밑반찬도 만들어 드립니다. 여보와 함께 누군가를 도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진짜 동반자가 됐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요즘 철수 씨는 젊은 사람들과도 많이 만납니다. 강연장에서, 봉사활동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자주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나이 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철수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세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또 이런 조언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저처럼 70 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철수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6시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 오전 7시 순희 씨와 함께 아침 식사, 오전 8시 오늘 일정 확인 후 출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수리일 또는 봉사활동, 오후 5시 귀가 후 일일 기록 작성, 오후 6시 가족과 저녁 식사, 오후 7시 TV 시청 또는 책 읽기, 오후 9시 내일 준비 후 취침.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이 충실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명확해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철수 씨는 동네의 명물이 됐어요.
아이들도 철수 할아버지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젊은 부부들도 철수 선생님 하며 존경합니다. 동네 카페 사장이 말합니다. 철수 선생님 보면 우리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렇게 멋지게 늙을 수 있다면? 마트 직원도 말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은 철수 씨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고쳐주고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요. 3년 동안 철수 씨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구청 모범 자원봉사자상, 시청 실버 봉사대상, 사회복지협의회 나눔 실천상, 지역신문사 올해의 인물. 하지만 철수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상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상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실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패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철수 씨가 실패를 축복으로 바꾼 비결. 1. 실패를 인정하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2.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했다. 3.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을 택했다. 4.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 5. 성공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게 바꿨다. 6. 나이를 핑계가 아닌 자산으로 활용했다. 7. 실패 경험을 남과 나누며 의미를 찾았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제가 70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선풍기 하나 고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오늘도 철수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수첩을 펼쳐보니 오늘 일정이 빼곡합니다. 오전에는 독거노인 덱수도 수리, 오후에는 실버봉사단 회의, 저녁에는 청년 창업가들 앞에서 강연. 준이야,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러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걱정 마. 바쁜 게 행복한 거야. 철수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철수 씨처럼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